젊은 분들은 다 돼요. 사실은 퇴직연금만 잘 굴려도 노후 준비가 돼요. 이 5, 60대 분들이 더 문제예요. 대학생이면 차 사줘야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결혼을 하면 집 사줘 하겠죠. 아니면 전세금 대죠.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거기서 스텝이 꼬여요. 자식 때문에. 자식 결혼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전세금이라도 내가 도와줘야겠어 라고 해버리면 노후자금, 은퇴자금 준비했던 거 몇 억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을 쓴 김성일 작가이고요. 현재는 업라이즈 투자자문에서 연금투자연구소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들. 삼성전자 부장이었어요. 50세가 넘으셨고 얼마 안 남았어. 자기 임원 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그분이 한 달에 실수령액이 1,000만 원이 넘어요. 그 연봉 1억 5천 뭐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저축을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 900만 원 쓴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상담을 할 때 그 재무 상태표랑 한 달에 월 지출 다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봐요. 어디다 이렇게 쓰시냐고. 큰애가 고등학생, 작은애가 중학생. 과외비 나가고 대출 받아서 아파트 사가지고 그거 나가고 뭐 골프 한 달에 2-3번 나가고 해외여행 같이 가고 차 2대 있고 외제차고 저축은 100만 원밖에 못하는 이유가 여기 다 써있지 않냐고. 아니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는데 골프도 못 치냐고. 이제 그분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활비 한 달에 900 쓰는 생활 패턴에 맞춰져 있잖아요. 퇴직했는데 900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아빠를 원망해요. 아빠 뭐 했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빼시고 이거 빼시고 이거 빼시고 이거 빼시고 계속 커트를 했거든요. 하니까 한 3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내 저축할 수 있는 금액. 그럼 이거 300 다 저축하셔야 된다고. 300 다 해야 1년에 3,600밖에 안 되잖아요. 내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 ISA에 합쳐서 3,800까지 넣을 수 있죠. 그걸 다 넣어야죠. 뭐 무조건 하라고는 안 해요. 자, 선택지는 제가 드렸다고. 지금 남은 5년, 10년 기간에 이거를 준비 안 해놓으면 진짜 답 안 나오는. 연봉 1억 5천이 넘는데 제일 안타까운 사례. 제일 좋았던 사례가 뭐냐면 27살 간호사 여자분이었어요. 자기 결혼 생각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간호사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월급이 작아요. 내역을 다 봤어요. 소비 내역이랑. 근데 그 월급에서 벌써 줄여가지고 직장 생활한 지 3-4년밖에 안 됐는데 5천만 원 모으셨더라고요. 그 자기는 집도 사고 싶고 노후 준비도 하고 싶대요. 어떻게 둘 다 하냐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가능하다.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고 싶냐. 지금 이제 안양에 사신대요. 분당 가고 싶대요. 그럼 안 된다. 처음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고 불려가는 방법을 써야지 이거 다 올인해서 가는 거 너무 위험하다. 분당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드렸고 그분은 다행히 쓰는 돈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축 금액이 있었고 한 달에 저축 가는 금액에서 절반 정도만 연금에 넣어도 은퇴 생활비가 준비가 돼요. 왜냐하면 은퇴 생활비 목표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되죠. 그리고 30년 넘게 남았잖아요. 네, 60세까지. 그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저축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가처분 소득에서. 자, 부동산 사라. 대출 받아서 사라. 그리고 지금 반전세니까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간대요. 그럼 50에 50 하면 100만 원을 이제 원리금 납입을 하면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을지가 은행에 가면 상담하면 나온다. 자, 그럼 그 대출금이랑 현재 보증금 합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아봐라. 그래서 평수 작고 역세권 무조건. 구형이든 그건 상관없다. 지금 신축에 예쁜 오피스텔 들어가면 최악의 선택이라. 그거 하죠. 그거만 안 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 집에 살면서 계속 지내다 보고 지내보면서 어느 순간 뭔가 갈아타고 싶거나 자산이 또 모이거나 하면 그때 이걸 발판으로 갈아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이거대로 가져가고 이건 이거대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둘 다 준비해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렸는데 그런 케이스가 제가 가장 만족스러워요. 젊은 분들은 다 돼요. 사실은. 네, 퇴직연금만 잘 굴려도 노후 준비가 돼요. 근데 오히려 이 5, 60대 분들이 더 문제예요. 쓰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30, 40대 젊을 때부터 이거를 탁 커트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500만 원 있는 집이 아니고 150만 원 이미 대출금 원리금 나갔잖아. 우리 350만 원 살아야 돼. 여기서 50만 원은 노후 자금이야. 우리 300만 원으로 생활해야 돼. 요게 습관이 들면 되게 좋은데 요게 대표적으로 습관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공무원. 왜냐? 미리미리 공무원 연금 되게 많이 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월급으로 살아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퇴직하면 그 전에 500 받다가 여기서 400 나와요. 그러니까 퇴직 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뭐 반도체 사업부, 휴대폰 사업부. 왜냐? 연말에 인센티브로 몇 천만 원씩 받아요. 그 외제차 사요. 저축 안 해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생명이 짧다는 걸 몰라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한 40대 후반 되면 선배들이 이제 슬슬 잘려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떡하지? 막 이때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소비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이거 줄이기가 좀 어려워요. 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쉽진 않아요. 집은 보이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근데 집만큼 중요한 게 연금이에요. 거주 리스크는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돼요. 경기도에서도 좀 더 먼 데로 가면 거주 리스크 해결할 수 있어요. 노후 리스크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나 계속 일하려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빨리 죽는 건 좋은 거예요. 금융에서는 빨리 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생명이 내 생명보다 빨리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돈을 어딘가에 묶어놔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연금 계좌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900만 원. 그렇게 1년, 2년, 3년만 투자하면서 굴려보라고. 그러면 공부가 돼요. 그리고 이게 희망이 생겨요. 수익이 나네? 그리고 막 금융시장이 폭락했을 때 그리고 많이 안 빠지네? 자산 배분은 안정적이네? 그거를 꼭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실천 안 하면 꽝이거든요. 근데 거주는 사실 실천을 안 해도 실천이 자동으로 돼요. 왜냐면 전세 살다 보면 집주인이 전화 오잖아요. 올려달라고. 5천만 원 올려주세요. 아니 그런 게 어디... 네, 그럼 언제까지 뺄게요. 그거 몇 번 경험하면 사람들이 다 민감해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강제로. 연금은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래서 인센티브 주잖아요. 세액공제 148만 원씩 주고 하는데 그거 챙겨 먹어야죠. 얼마 전에 이제 상담했던 젊은 부부가 있는데 두 분 다 착실히 넣고 있더라고요. 돈 안 쓰세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고 싶긴 하대요. 그러시면 둘 다 900 넣으면 148, 300만 원 나오잖아요, 세액공제.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가시라고. 이미 노후를 위해서 이 정도 저축했으니까 어차피 안 받을 돈이었지 않았냐. 해외여행 한번 가셔도 된다고. 또 아예 그 싱글이신 분들은 그 140만 원 받아가지고 핸드폰 바꾸시라고.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 네, 그 정도는 써도 된다. 얼마 전에 이게 유튜브 들어갔는데 예금이랑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금을 왜 하냐고. 아니 이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투자죠.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수익을 얻으면 세금이 나가는 거 아세요? 세금 아무 생각 안 해요.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걸 왜 은행에다 예금하냐고. ISA에서 예금을 하셔도 되고 연금저축에서 하셔도 된다. 그런 계좌에서 절세 받으면서 해야지 은행 예금 왜 하냐고. 예금은 단기 목적성 자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자금, 전세 올려줄 돈, 이런 거 예금하는 거고 나머지 중장기 자금은 다 이 절세 계좌에서 굴리는 거죠. 연말 정산 받겠다고 연말에 넣어야지 900만 원 하다가 좀 시간 지나고. 네네네. 저는 연초에 넣는데 연초에 1,800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저 대출 받아서 넣어요. 대출 받았어요? 네. 이 얘기를 하면 다 놀라워 하시는데 대출 받아서 지금 비투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빚내서 연금 넣으라는 거죠. 자, 900만 원이라고 치고 대출 받아서 넣었어요. 그럼 이 900만 원은 내년에 148만 돌려주죠. 16.5%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가 한 7%라고 칠게요. 16.5% 받았잖아요. 이거 대출 이자보다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적립식으로 넣었거나 연말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 10% 못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게 뭐냐면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고 싶을 때 핸드폰을 열잖아요.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실제 저희 집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사례인데 아내가 소파를 바꾸고 싶대요. 10몇 년 됐으니까. 근데 소파에 안 앉잖아요. 소파 그냥 기대 앉는 도구인데. 저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내가 바꾸고 싶다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제 계좌 잔고를 보여줬어요. 마이너스 몇백만 원 찍혀 있는 거.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한데 이 돈 좀 갚고 그때 좀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될까? 라고 사정을 했죠. 그 돈을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당신 연금저축 계좌 열어봐. 제가 넣어줬잖아요, 연초에. 돈이 막 불어나고 있어요. 그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100만 원 세이브했잖아요. 냉장고도 한번 배차게 고장이 났는데 10년이 넘었으니까 바꾸자. 네, 계좌를 한번 보여주면서 한 번만 더 수리하면 안 될까? 네, 약간 울먹울먹 하면서. 그래서 저는 연초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 넣어라 라고 합니다. 나에게 연금은 든든한 백이다. 예, 제 가장 큰 백이죠. 연금이 잘 쌓여 있으면 사표를 내가 던지고 싶을 때 던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월급 받고 생활하잖아요. 그럼 노후에도 월급을 누가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중요하고 현금 흐름이 중요하고 그래서 연금 계좌가 중요해요. 내 건물이 있는 게 무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처분할 수 없는 건물 혹은 모든 친인척이 눈독 들이는 건물, 내 자식들이 한 층만 달라고 하는 건물은 위험해요. 내가 그 건물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연금은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연금에서 제가 거기에 5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상관없이 한 달에 딱 500만 원씩만 차였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모든 가족, 친인척이 제가 그냥 먹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빨리 준비되면 빨리 은퇴하는 거고 늦게 준비되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00만 원 평생 500만 원 어떻게 만들 거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적어야 돼요. 네, 아까 그 삼성생명 부장님처럼 쓰면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동안 쭉 모아온 걸 가지고 적절히 굴리는 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플랜을 해야 돼요. 난 500만 원 밖에 없어가 완전히 뼈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거기에서 토를 달면 안 돼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면 핸드폰 사줘 하죠. 100만 원. 대학생이면 차 사줘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결혼을 하면 집 사줘 하겠죠. 거의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거기서 스텝이 꼬여요. 자식 때문에. 자식 결혼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전세금이라도 내가 도와줘야겠어 라고 해버리면 노후자금, 은퇴자금 준비했던 거 몇 억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 목적으로 꼬마빌딩이라도 준비를 했는데 꼬마빌딩 좀 멀리 가면 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와가지고 나 커피숍 하게 한 층만 내주면 안 돼? 그럼 무조건 망해요. 그 커피숍은. 어떻게 성공해요? 그래서 보이는 그런 거보다 안 보이는 연금으로 준비해 놓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이제 징여해주고 싶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엄청 뭐라고 해요. 너는 노후자금 넣었냐고 올해.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 자식한테 돈 언제 주냐. 은퇴하고 연금 한 달에 500씩 받을 때 자식이 집에 놀러 오잖아요. 그럼 현금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야 써. 차비해. 얼마나 자식이 좋아하겠어요.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연금은 저의 든든한 백이다.